경남 양산의 AI 발생 농장. 농장 주변에 온통 생석회 가루가 뿌려져 단박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축사 그 주변까지 텅 비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창원에 있어요.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땅, 사람도, 가축도 그 흔적을 지웠습니다. 방제 초소는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나오는 차들 전부 여기는 못 들어가게 되고 통제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 약을 쳤어요. 이곳에 닭과 오리 970여 마리가 땅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안심하지 못합니다. 농가도, 방역당국도 이제는 가축 전염병과의 싸움을 365일 이어가야 합니다. 김해의 부경축산물 공판장. 경남뿐 아니라 부산, 울산에서 온 물량까지. 하루에 돼지 3,000마리, 소는 250마리 정도가 도축되는 곳입니다. 축산 차량이 몰리는 아침은 방역 작업으로 쉴 새가 없습니다. 공판장에 진입하면서 한 번, 자동 차량 소독 한 번, 운전석까지 사람이 직접 하는 소독 세차 한 번, 그리고 다시 자동 차량 소독실을 거쳐 출구를 나서며 또 한 번, 이곳을 오고 가며 5번의 소독을 거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구제역 전파 원인으로 도축장을 매개로 한 가축 운반 차량을 지목했습니다. 모든 그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 방역 주체별 특히 농가와 축산 사업장에서 철저히 소독해야만이. 경남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8월 합천에서입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을 뒤늦게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접종을 안 했다는 얘기죠. 한 3년간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되니까 예방접종을 소홀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1,350여 마리가 매몰됐습니다. 확산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지난달 3일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되살아났습니다. 시작된 구제역은 충청 지역 5개 시군으로 오가다 경기도 이천 등 수도권으로 북상하더니 이제 경북 지역으로까지 확산됐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50건입니다. 4개 도 13개 시군으로 번지면서 경남의 턱밑까지 왔습니다. 2010년과 2011년 구제역 악몽이 재현되는 것은 아닐까. 4년 전과 비교해 첫 한 달을 두고 볼 때 발생 농가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파 속도는 4년 전 못지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이번 구제역은 경북 영천까지 내려왔습니다. 경상남도 방역당국은 경북과 맞닿아 있는 양산과 밀양, 창녕, 합천, 거창의 주요 길목에 방역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잇는 창녕 나들목, 구제역, AI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은 아닐까. 방역의 최전선입니다. 방역은 가축 운반차, 사료차 등 축산 차량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농가를 드나드는 일반 차량은 농가 자체 소독시설에 기대야 합니다. 축산 농가들은 외부와의 접촉을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축산에 그걸 불 다 태우지 않는 이상은 그 병을 태웠다 치면 병이 누가 묻히가도 안 나가겠어요. 그 병을 끝없이 지금. 가축 전염병은 이제
계절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AI는 이미 지난해 1월 전남 고창에서 시작돼 발병은 7월까지 이어졌습니다. 추가 발생이 없어 9월 초 전국적으로 이동 제한이 해제됐지만 20일 만에 전남 영암에서 고병원성 AI가 또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북 경주를 거쳐 지난달에는 경남 양산까지 이어졌습니다. 양산시는 예방 차원에서의 메모를 포함해 닭과 오리 2,200여 마리를 땅에 묻었습니다. 추가 AI 의심 신고는 없지만 방역 당국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발병 농가에서 10km, 즉 경계 지역 내에 경남 최대 닭 사육 농가들이 있습니다. 180여 농가에서 키우는 닭만 150만 마리에 이릅니다. 축산 밀집 지역에 들어가는 부분에 다리가 있습니다. 6개, 5개 다리가 있고, 그 통도사 위쪽에 하복에서 내려오는 일반 국도를 막아버리면은 밀집 지역으로 들어가는 그 차량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통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11일 AI 확진이 된 뒤 한 달여 동안 다른 감염 의심 신고가 없어 경상남도 방역당국은 가금류 이동 제한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당일 인근 부산 강서구의 한 농가에서 닭과 기러기의 폐사가 확인됐고 AI로 확진됐습니다. 부산에서는 7년 만입니다. 확산 추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고성에서도 간이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정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 경계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활동을 강화해온 경남도의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꺾이지 않는 확산 기세에 닭과 오리 등 가금류에 대한 전국적인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또 내려졌습니다.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36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은 어제 아침부터 적용돼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2004년, 2008년, 2011년, 그리고 지난해까지 AI가 발생했습니다. 농민들은 늘 불안에 시달립니다. 판로도 막히고 있습니다. 양산의 이 농가에서는 닭 6천여 마리를 키우면서 올해 300마리를 판 것이 전부입니다. 지난해에도 밀양에서 발생한 AI 여파로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AI 났다 할 때마다 전화기 문자 들어올 때마다 텔레비 뉴스 볼 때마다 완전히 막 죽을 맛이라요. 이거는 죽지 못해 사는 기지. 메모를 한다고 끝날 문제는 또 아닙니다. 최근 AI 예방 차원에서 오리와 닭 350여 마리를 메모한 곳입니다. 조류들이 날아가 제일 병을 빨리 옮긴다고. 그래, 그런 얘기를 계속 하에 또, 내 같은 입장은, 이거 왜 자꾸 억지 부를 수가 없지. 딴 데 병이 오면 왜 그래. 다른 곳의 매몰지와 달리 가스 배출관이나 침출수 배출관이 없습니다. 10톤 이하의 매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는 지침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천과 3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지침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방을 위한 처분이긴 하지만 허술함도 드러냈습니다. 모두 땅에 묻을 계획이었지만 농장에서는 닭 한 마리가 남았습니다. 농장을 활보하고 다닙니다. 못 잡아가지고. 못 잡다뇨? 이 주민이 나중에 지금 안 남다고 불불만해. 이 2008년 양산을 강타했던 AI의 악몽. 지난 2010년 말에서 2011년까지 구제역은 전국의 축산 농가를 망연자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경남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그 흔적은 아직 경남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김해의 한 축산 밀집 지역. 대형 축사염 매물지는 현재로서는 못 쓰는 땅입니다. 지난 2011년 돼지 7천여 마리를 묻었습니다. 관리 기간인 3년이 지났지만 좀 더 관리가 필요하다며 방역 당국은 관리 기간을 2년 더 연장했습니다. 경남에서는 80여 곳에 이르던 매몰지가 시간이 지나 대부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지금은 김해 8곳, 밀양 4곳 등 16곳이 남았습니다. 이 가운데 예방적 매몰을 한 소규모 매몰지는 관리 대상에서 애초에 빠졌습니다. 돼지 한 마리가 보통 한 100kg 정도 되거든요. 돼지 한 마리 묻어가지고 그 침출수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2마리 정도 묻은 것밖에 그 집에 묻은 것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침출수가 거의 나올 정도는 아니고. 과거 경남에서는 매몰지 부실 조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침출수 등의 문제로 인근 주민들이 식수 불안에 떨었습니다. 돼지 800여 마리를 묻은 경남의 한 매몰지입니다. 지난 주말 비가 많이 내린 뒤 빗물과 침출수가 섞여 나오면서 매몰지 주변이 엉망이 됐습니다. 발병과 매몰이 반복되면서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위원회에서 매몰지 침출수와 지하수 오염 등 매몰지 관리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AI나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가축이 스트레스를 받고 육질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 마리에 2,000원 정도 하는 백신 비용도 절반밖에 지원이 안 돼 농가로서는 부담입니다. 지난해 경상남도는 항체 형성률이 기준에 미달해 접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명난 92농가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지난 2013년 적발된 19건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백신 비용을 전폭 지원해 접종률을 높이는 대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 부담을 해주되 그 대신에 백신을 제대로 안 한 농가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처벌해서 다시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퇴출할 정도의 강한 처벌이 많이 필요하다. 농가에서는 백신 비용 지원과 함께 관련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구제역 백신은 모두 수입하는데 백신을 맞더라도 돼지의 경우 항체 형성률이 60%에 머물고 있습니다. 연구소도 좀 이렇게 좀 신설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바이러스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백신하고 맞느냐, 균주가 맞느냐 그런 것도 좀 연구를 체계적으로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대부분 농가는 백신뿐 아니라 자체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 피해를 본 농가에서는 취재진의 접근 자체를 모두 피했습니다. 외부사람 오면 안 됩니다. 만나는 것도 겁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겁나고 요즘은 불안해서 안 됩니다. 당해보려면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생각하기 싫습니다. 이야기하기도 싫고요. 4년 전 이야기도 하기 싫습니다.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계절을 가리지 않고 출몰하기 시작한 AI와 구제역. AI로 지난해 매몰 처분한 오리와 닭은 사상 최대치인 1,500만 마리에 이릅니다. 구제역이 한여름에도 발생했습니다. 방역 당국도 이제는 상시 방역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고온인 여름철에는 발생이 잘 안 된다 그러는데 최근에 구제역도 그렇고 조림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여름철에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역 당국에서는 상시 방역 체제를 유지해가지고 항상 연중 차단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창원의 한 삼겹살 식당. 삼겹살은 변함없는 인기 메뉴입니다. 과거에 비해 소비 심리 위축은 덜한 편입니다. 그 이유에는 소비자들의 축산 농가 걱정도 한몫합니다. 올해뿐만 아니고 해마다 오는 그 과정인데 이제 우리 스스로 그걸 이겨나가야 되고 뭐 별게 아니라는 걸 느껴야 되고. 그래도 식당 주인은 이유를 단정할 수 없지만
전부 다 장사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경기가 안 좋은 거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지 그 구제액 때문에 안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옛날보다도 요즘은 좀 장사가 좀 덜한 것 같아요. 가축 전염병 확산, 축산업을 휘청거리게 한 지난 과거의 일로 교훈 삼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소독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 지금 소독하는 그거 수밖에 없지. 다른 거는 못 쓰지. 지금 다른 대책은 없고 소독하는 그것밖에 없어. 전염병 예방,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때입니다.